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이 금리를 인하할 때가 됐다며 인플레이션이 2%로 향하고 있는 확신이 커졌다고 밝혔습니다. 파월 의장은 잭슨홀에서 열린 경제정책 심포지엄 기조연설에서 정책 방향은 분명하며 인하 시기와 속도는 들어오는 데이터와 변화하는 경제 전망, 그리고 위험 균형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시장에서 기대하는 한 번에 기준금리를 0.5% 내리는 빅컷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는 평가입니다. 파월 의장은 그동안 뜨거웠던 고용시장이 다소 식어가는 점을 우려하면서 노동시장 조건의 냉각은 명백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전날 심포지엄에서 연준 인사들은 대부분 9월달 피벗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는 9월에 금리를 내리는 과정을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고, 통화정책을 체계적으로 완화하고 미리 신호를 충분히 보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보스턴 연은 총재도 인플레이션 하락이 올바른 궤도로 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동결 결정에 대해서 존중한다면서도 내수 진작 측면에서 아쉽다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시장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한국은행 금통위의 결정은 존중한다면서 내수 진작 문제에서 봤을 땐 약간 아쉬운 감이 없지 않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금리 결정은 금통위의 고유 권한이지만 내수 진작 측면에서 보면 아쉬움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근 내수가 상대적으로 부진한 상황에서 소비를 살려나가야 하는 입장이라고 했습니다. 당정이 통화당국의 결정에 한 목소리로 아쉽다는 반응을 보인 셈입니다. 한국은행의 고유 권한인 금리 결정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입장을 밝힌 건 극히 이례적입니다. 또 여당에서는 최근 금융권에서 계속해서 주담대 금리를 올리는 상황에서 금융권의 대출금리 조정을 촉구하는 등 비판적인 발언도 나왔습니다. 수도권에서 유일한 서울 강남권 신도시이자 한때 준강남으로 불리며 각광받던 위례 신도시 집값이 심상치 않습니다. 매머드급 호재가 이어지면서 실거래 가격이 20억을 돌파할 것이란 기대감도 있었지만 위례 신사선과 의료복합타운 등이 계속 지연되면서 주택시장에 악재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 핵심 지역을 중심으로 가파르게 상승하는 부동산 시장 분위기와 달리 위례 신도시는 오히려 불확실성과 리스크가 커지는 상황입니다. 지난 6월 국토부 실거래 등에서 위례 센트럴자이 전용 74타입이 13억 8천에 팔리면서 2021년 6월 최고가 대비 14% 가까이 빠졌습니다. 위례더일 전용 85타입도 2021년 9월 대비 3억 8천만 원 낮은 12억 6천에 거래됐습니다. 또 위례 24단지와 위례 아이파크 1차 등도 고점 대비 15% 이상 가격이 내렸습니다. 시장에서는 계속되는 악재가 위례 신도시 집값의 발목을 잡는다는 분석입니다. 송파구 일대 4만 4천 제곱미터 규모로 추진하던 의료복합타운은 병원과 상업시설, 오피스텔 등을 유치하는 사업입니다. 최근 컨소시엄이 토지대금을 연체하면서 사업 추진이 불투명해졌습니다. 무려 16년째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위례 신사선도 수건사업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위례 신도시와 서울지하철 3호선 신사역으로 이어지는 경전철 노선으로 2008년 위례 신도시 기획단계부터 추진됐지만 아직까지도 사업자조차 정하지 못했습니다. 삼성물산이 2016년 사업을 포기했고 GS건설 컨소시엄도 지난 6월 중단했습니다. 서울시가 최근 새로운 사업자 모집에 나서는 등 재개 의지를 밝히고 있지만 사업자 선정이 순조롭게 된다고 해도 2031년은 되어야 개통될 수 있습니다. 서울 지역 민간 아파트 평균 분양 가격이 6년 사이에 2배나 뛰었습니다. 원자재 값과 인건비 등 물가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고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분양 가격이 폭등하고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이 멀어지고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발표하는 민간 아파트 분양 가격 동향 등에 따르면 지난 7월 서울 아파트 분양 가격이 3.3제곱미터당 4,401만원 수준으로 관련 통계가 발표된 이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2018년 2월 3.3제곱미터당 약 2,192만원과 비교하면 분양가격 평균이 무려 100% 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6년 5개월 만에 평균 가격이 2배나 뛰었습니다. 서울 지역의 급격한 분양가격 상승 여파는 수도권으로도 확산됐습니다. 같은 기간 수도권 분양가격이 81% 이상 상승했고 전국 평균 분양가격도 1천만원대에서 1,878만원으로 80%나 올랐습니다. 정부가 매년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최근에도 공급 대책을 발표했지만 현실은 굉장히 처참합니다. 이번엔 다르다며 3기 신도시는 예상보다 더 크게 저렴하게 공급하겠다고 했지만 그동안 폭등한 가격과 비교하면 무주택자들은 쉽게 구입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원자재값 상승 압박이 여전하다며 공사 비용이 매일같이 오르는 실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최근 무주택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대출금리를 인상했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정책자금과 시중은행 금리 간 적정한 차이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지만 현재 집값 불안이 서울 등에 위치한 10억 이상 고가주택 위주인 것 감안하면 고가주택 수요 상승이 황당하게 무주택자들의 대출 규제 강화로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특히 전세대출에 해당하는 버팀목 대출금리 인상은 더욱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국토교통부가 8월 16일부터 무주택자 대상의 디딤돌 대출과 전세자금에 해당하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금리를 최대 0.4% 인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택매매자금인 디딤돌 대출이 최대 3.95%, 버팀목 대출이 최대 3.3%로 금리가 올랐습니다. 디딤돌 대출은 부부 합산 연소득 8,500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가 수도권에서 6억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최대 4억 원까지 빌릴 수 있습니다. 전세대출 버팀목은 부부 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가 대상입니다. 정부가 정책대출 금리를 올리는 건 가계대출과 집값 상승세를 자극한다는 이유입니다. 실제 올해 상반기 디딤돌 대출 공급액이 약 15조 원으로 작년 대비 1.8배 늘었습니다. 다만 최근 9억 이하 집값을 자극한다던 신생아 특례대출은 최저 1% 금리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저출생 문제 해결 목적이 있는 데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합니다. 디딤돌과 버팀목 금리 인상에 대한 불만은 온라인 등에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집값 상승이 가장 큰 이유가 6억 원 이하 주택이 아닌데도 서민과 무주택 수요자들이 이용하는 대출 금리를 변경했기 때문입니다. 직방 자료 등에서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거래 중 53%가 9억 원 초과였으며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06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작년 하반기와 비교하면 55%나 거래량이 급증했습니다. 전문가들도 6억 이하 주택에 적용하는 대출금리 인상이 집값 안정에 큰 효과가 없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서울에서는 6억 원 이하 아파트를 사실상 찾기조차 어려운 데다 금리 인상으로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만 커질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한국은행 총재가 영끌족에게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현재 금통위원들이 과도한 유동성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 심리를 부추길 정도로 통화정책을 운용하지 않겠다는 점을 명확하게 알고 있다며 금리가 예전처럼 0.5% 수준으로 빠르게 내려가고 영끌에 대한 부담이 적을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금리가 단기간에 빠르게 내려갈 가능성이 거의 없고 상당기간 고금리가 지속될 것을 시사하는 내용입니다. 또 지난 2018년에서 2021년처럼 집값이 빠르게 오를 것으로 생각한다면 최소한 두 가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번 정부의 공급 대책이 현실적으로 과감한 점을 고려해야 하고 부동산 공급 대책은 집값이 계속 올라가는데 제약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9월부터 시행되는 스트레스 DSR 2단계 등 수요 억제 정책을 꼽았습니다. 특히 가격 불안이 계속되면 정부가 추가 정책을 발표하는 등 정책 효과도 기대했습니다. 다만 금통위원들의 입장은 시간이 지나면서 엇갈리고 있습니다. 향후 3개월 내로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둔 위원이 기존 2명에서 4명으로 늘었고 금통위원 6명 중 2명만 3개월 후에도 3.5%를 유지하는 게 적절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둔 위원들은 물가 상승률이 목표 수준에 수렴할 것으로 예상되고 부동산도 거시경제와 금융 안정 상황 등을 지켜보면서 결정을 하자는 주장입니다. 3개월 후에도 현재 금리를 유지하자는 위원들은 부동산 대책 효과를 확인하는데 시차가 필요하고 최소한 올해 12월까지는 금융시장 안정에 유의하는 것이 안정적인 정책이라는 생각입니다. 한국은행 총재는 집값 상승이 좋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도 전했습니다. 부동산이 소득 대비 너무 많이 올라서 버블이 꺼질 때 금융 안정 측면에서 문제가 된다며 경기가 나빠지면 부동산을 좋게 하면서 경기를 부양하는 모습이 반복됐으며 금통위원들은 그런 고리를 끊어낼 때가 됐다는 의견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역대 최장인 13회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동결한 배경에 대해서는 부동산 가격과 가계부채 증가의 위험 신호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잼스톤TV였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